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카카오가 1분기 실적 집계 결과 매출은 전분기 대비 5%, 전년 동기 대비 45% 늘어난 1조 2,58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이익은 전 분기 대비 5%,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한 1,575억 원에 달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2.5%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카카오 2021년 1분기 플랫폼 부문 매출은 전 분기 대비 3%,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한 6,68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톡비즈 매출은 전 분기 대비 2%,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한 3,615억 원입니다. 포털비즈 매출은 계절적 비수기 영향으로 전 분기 대비 4% 감소,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한 1,17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신사업 부문 매출은 카카오 모빌리티 택시 매출 확대 및 카카오페이 결제 거래액과 금융서비스 확대로 전 분기 대비 9%,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한 1,89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 사업 부문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콘텐츠 부문 매출은 전 분기 대비 1%,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한 5,89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큰 폭의 실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카카오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6일 카카오 주가는 전일보다 0.43% 떨어진 11만 5천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현재 주가가 고평가됐다는 분석이 주요 배경으로 꼽힙니다. 미국 온라인 결제 서비스 기업 페이팔이 올해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과 순이익 모두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페이팔의 1분기 매출액은 60억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 8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늘어났습니다. 시장 전망치인 59억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1분기 순이익은 지난해 1분기 8,400만 달러에서 올해 10억 달러로 10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당초 전망치인 1달러 1센트를 크게 웃돈 1달러 22센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분기 사용자 수가 크게 늘어 1,450만 명의 신규 가입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페이팔의 전체 사용자 수는 3억 9,200만 명입니다. 페이팔의 실적 호조는 미국 시장에서 코로나19 회복세가 나타남에 따라 온라인 결제액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파악됩니다. 페이팔은 1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결제 서비스를 암호화폐 분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댄 슐만 페이팔 최고 경영자는 가상자산이 회사의 핵심 성장 엔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3분기에 차세대 디지털 지갑 출시를 통해 맞춤화된 개인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완성차 제조사 제너럴 모터스가 자율주행 차량 자회사인 크루즈의 기술을 활용해 개인용 자율주행 차량 판매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자율주행 기술 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GM의 승용차와 상용차에 자율주행 기능을 대폭 적용할 계획임을 밝힌 것입니다. GM은 자사 자율주행 기술이 테슬라나 웨이모보다 정확성과 안정성 면에서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전자 개입이 없는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했으며 운전자가 탑승할 필요가 없는 레벨 5 단계의 자율주행 차량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메리 바라 제너럴 모터스 CEO는 2023년 말까지 22개 차량의 자율주행 기능인 슈퍼크루즈를 탑재할 계획이다라며 모든 차량 시스템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차량 인텔리전스 플랫폼을 통해 안전한 자율주행 기능을 구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2030년에는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는 완전한 자율주행 차량을 개인이 구입할 수 있는 수준의 성능과 가격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구글이 재택근무와 출퇴근을 병행하는 새로운 근무제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구글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대적인 재택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7월까지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올해 백신 접종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위기가 한층 가라앉자 하반기에는 재택근무 비중을 20% 수준으로 낮추고 출퇴근을 병행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하이브리드 근무제로 불리우는 이 제도는 전체 직원의 60%는 사무실로 출퇴근하고 다른 20%는 따로 지정된 별도 근무지에서 일하며 나머지 20%만 재택근무를 지속하는 방식입니다. 직원들은 자신의 역할과 팀의 요구사항에 따라 원격으로 근무하거나 출퇴근을 선택하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필요에 따라 원격 근무는 2주에서 최대 4주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구글은 새로운 하이브리드 근무제가 업무와 개인의 균형은 물론 일의 생산성을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도지코인 시가총액이 묻지마 투자 광풍을 타고 시가총액 90조 원을 넘었습니다. 도지코인은 전날 30% 넘게 치솟으면서 0.5달러를 돌파했고 이날 0.6달러 선도 넘어섰습니다.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13,000% 이상 오르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도지코인 시가총액은 가격 급등에 힘입어 800억 달러, 약 90조 800억 원으로 불었습니다. 가상자산 시총순위 4위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글로벌 제약업체 모더나, 미국 최대 자동차 회사 GM보다 시가총액이 높습니다. 외신들은 도지코인 급등의 배경으로 일론 머스크 효과와 알트코인 투자 열기를 꼽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도지코인 투기를 피하라고 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도지코인은 무한 발행을 특징으로 실험적이며 풍자 목적의 가상자산으로 꼽힙니다. 투기적인 용도에 다른 쓰임새가 없다면서 가상자산 분야의 거품을 대표하는 존재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만큼 투자에 유의하라는 주문입니다. 시중은행과 실명 계정을 터온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재계약 시즌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실명 계정을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까지 모두 4곳입니다. 업비트는 K뱅크,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 그리고 코빗은 신한은행과 실명 계정 계약을 맺어왔습니다. 계정특근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뒤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며 수리를 받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정보보호인증체계 획득과 실명 계정 발급은 사업 신고를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요건입니다. 계정특근법은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4일에 시행됩니다. 하지만 최근 이들 4대 거래소마저 실명 계정 재계약이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가상자산 거래소 모두 폐쇄 발언도 최근 분위기가 반영된 것입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업비트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거래소들이 7월에 재계약을 맺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명 계정 획득이 향후 사업권 문제로 직결되는 만큼 이번 계약이 사실상 시험대로 보는 시선이 지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가 5월 10일 부산 지역 스타벅스 매장에서 자연순환 사회 연대와 함께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행사인 일회용 컵 없는 날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번 행사는 5월 10일부터 5월 19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부산 지역 스타벅스 매장에서 개인 텀블러로 음료 구매 후 매장명과 텀블러 이용 모습이 나온 인증사진을 스타벅스 이벤트 메일로 응모하면 됩니다. 당첨자는 접수한 이메일로 5월 24일 개별 안내 예정이며 총 500명을 선정해 부산을 상징하는 시티 텀블러를 1인당 2개씩 증정합니다. 증정 텀블러는 6월 4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스타벅스는 지난 2018년부터 매월 10일을 일회용 컵 없는 날로 정해서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 사용을 권장하는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민간 우주항공업체 스페이스X가 화성 이주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는 우주선 스타쉽이 수차례 착륙 실패를 딛고 발사 후 무사 귀환에 성공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현지 시각으로 5일 화성 우주선의 시제품인 스타쉽은 미국 텍사스주 남부 보라치카 기지를 출발한 뒤 다시 직립으로 착륙했습니다. 스타쉽은 지난해 12월, 올해 2월 1, 2차 시험 때 경착륙으로 폭발했고 올해 3월 3차 시험 때는 착륙한 지 몇 분 만에 폭발했으며 같은 달 4차 시험 때는 공중에서 폭발해버렸습니다. 이번 시험 성공은 스페이스X가 재활용이 가능한 태양계 탐험 수단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나아가 태양계 다른 행성인 화성에 인류를 이주시킨다는 계획을 실현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평가됩니다. 스페이스X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 스타쉽이 정상적으로 착륙하고 있다고 자축했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